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특정 단어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적힌 대형 패널. 백인의 생각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자주 들어본 꽤 익숙한 단어인가 봅니다. 대부분 쉽게 적습니다. 과연 어떤 생각이 담겨 있을까요? 다소 심하다 싶을 만큼 부정적인 표현뿐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찾기 어렵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지게 만드는 행동들. 남을 배려 못하는 잘못된 편협된 생각. 꼴물길이니까 아마 그런 말에서 줄이 갖고 나은 것 같아요.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놀라셨습니까? 이것은 엄마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엄마 벌레, 맘충. 어쩌면 한 번쯤 들어봤을 엄마를 비하하는 신조어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일부 민폐 엄마를 가리키는 말이죠.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제가 알바할 때나 뭐 여러 그런 데서 봤을 때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냥 예를 들면은 초밥집에서 기저귀를 갈고 테이블 위에 두고 간다거나. 둘이 있었으면은 안 치워도 될 것을 그냥 애기들이 있으니까 이러면 맘충이라 욕한다 이러면서 다 치우고 왔거든요.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의자를 이제 발로 밟고 올라가거나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머니들이 그냥 방치하는 모습이 조금 그래 보였거든요. 맘충하면 이기적이다, 뭐 싫다, 민폐다. 근데 저는 어떻게 적었냐면 그냥 조금 맘충은 물론 나쁜 거지만 모든 엄마를 그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은 좀 억울하다라고 적었거든요. 맘충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후 아이 가진 엄마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분노, 차별, 배제, 혐오가 익숙해지고 있는 세상. 침묵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존의 공간, 중간 지대를 찾아 나섭니다. 100명, 100회, 100시간 동안 계속되는 사회실험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의 온기를 불어넣는 따뜻한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맘마. 계란초밥. 아이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당에 들어선 아빠 지수 씨. 애기 의자. 많은 빈자리를 놔두고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합니다. 알았어, 아빠가. 자리를 잡은 지수 씨가 뭔가를 기다립니다. 경아 의자 왔다, 애기 의자. 아기 의자입니다. 애기 구석 자리에 아기 의자까지. 네. 생각보다 아기 의자를 갖춘 식당이 많진 않습니다. 계란초밥 갖고 왔어, 경호야. 그래서 늘 미리 확인을 하고 식당을 찾죠. 식당에서 선호하는 자리도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 아이와 올 때면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게 됩니다. 계란만 줘? 행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서죠.
뭐죠? 국물? 아들 경호를 먹이느라 정작 본인은 먹을 여유가 없네요. 네, 경호야. 밥 뱉어버렸어? 경호와 식당을 올 때면 따로 휴지를 준비해 옵니다. 아이가 먹다 흘린 것들을 치우기 위해서죠. 다리 여기 경호 밥 아까 뱉어놓은 거 여기 있다. 치워줘. 아빠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손님들이 불쾌할까봐 이렇게 일일이 치우는 것이죠. 야야. 심지어 바닥에 흘린 것까지 치웁니다. 아빠가 되기 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 행동입니다. 아빠가 이따 꺼내줄게. 이거 먹고. 잠깐. 아, 뜨거워. 담요 줘? 경호 이제 그만 먹어. 별 탈 없이 식사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배불러. 경호야, 저 젓가락 주워줘, 젓가락. 네. 하지만 아빠 지수 씨는 바로 나가질 않습니다. 젓가락 아빠 주고. 아이가 식사를 하며 흘린 것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뭐야? 식탁뿐만 아니라 바닥까지 마치 청소를 하듯 바닥에 흘린 작은 음식물까지 모두 줍습니다. 좀 심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식당에 와서 사용한 휴지까지 따로 가져온 비닐봉지에 모두 담아갑니다. 모두 아빠가 된 이후 생긴 습관입니다. 과하다 할지 모르지만 식당에도 다른 손님들에게도 아이 때문에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여기 이거를. 네네네. 부모님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보고 신이 났습니다. 경호 좋아하는 빠방이네. 좋아하는 빠방이구나. 경우는 블록 장난감에 푹 빠져 있습니다. 주하나 일로 와. 주하나. 경호야. 주하나가 제일 일로 와. 좋아. 갖고 아빠 가고 싶어. 안아줄게. 잠깐만 조금 있다가. 경호 빠방 갖고 와봐. 가져갈게. 저기서 경호 착각하게. 정신없죠? 뭐 하고 싶어? 함께 자리에 앉는 것도 힘이 듭니다. 왜? 잠깐만요. 죄송해요. 우는 녀석도 있고 자기소개를 하는 것조차 6살, 3살 두 아이 기르고 있는 조성실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진행이 힘듭니다. 조창식이라고 하고요. 여기 6살, 3살 아들 둘 둔 아빠입니다. 난감해하는 부모님들. 아이들과 함께 촬영을 해보려 했는데 움직인다, 그지? 엄마 소개 끝났어. 아무래도 너무 큰 욕심이었나 봅니다. 잘했어. 여기 앉아. 이제 나 가서 놀아도 된대. 가서 놀아. 저쪽 가서 놀아도 된대. 얘는 저쪽 가서 놀아도 된대. 경호야. 저기 뒤에 가서 저렇게 타도 돼. 네, 오늘은 정말 평화롭으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환경에서 뭔가 어른들과의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익숙하실까요? 항상 모든 생활이 아이들의 그 소리에서 한 밤 10시쯤 되면 귀가 어느 때는 멍멍할 때가 있어요. 멍해갖고 이렇게 안 들리는 상황.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벌써 저는 이제 큰아이가 6살이니까 6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났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소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왜 이렇게 소리에 민감하지? 그랬었는데 말씀하시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아이들을 데리고 갈 만한 장소 혹은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한번 좀 가보고 싶다 하는 장소가 혹시 어디가 가까이 있을까요? 키즈 카페 빼고는 딱히 생각나는 데는 없을 것 가고 같습니다. 싶은 곳이 없어요.
쉬고 싶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아빠가 같이 동행할 때는 이제 외출을 그래도 용기 내서 하고, 근데 아까 쉼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웬만한 거는 다 간에서 해결합니다. 외출을 용기를 내야 돼요. 아, 우리 애가 또 남한테 혹시 피해를 줬나? 내가 한다고 했는데 뭐 또 불쾌하면 줬나? 그래서 계속 자기 검열을 하니까 그럴 거면 그냥 가지 말자. 아이하고 둘만 이제 식당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쉬는 날에는 항상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저는 가방에 지금도 두루마리 화장지 뭐 하나 이렇게 새 거 항상 챙기고 다녀요. 왜냐하면 식탁뿐만이 아니고 바닥도 닦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닦으려면 휴지나 뭐 물티슈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휴지로 일단 먼저 줍고 그 다음에 물티슈를 닦고 그 다음에 버리는데 그 버리는 쓰레기조차도 저는 비닐에다가 싸가지고 다 갖고 나와요. 아이와 외출하는 것은 용기라니 엄마 아빠들은 왜 이토록 조심스러워하는 걸까요? 아빠와 아이의 외출을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4살 경우는 자동차보다 지하철 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종 둘이 이렇게 외출을 하죠. 안 보여. 안 보여. 깜깜해. 깜깜해. 처음엔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는 게 민폐일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조심스러웠죠. 여기 어디야? 터널 좀. 아, 괜찮네.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아빠의 우려와 달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배려를 해주십니다. 나중에 저희 애 때문에 좀 불편하고 그러신 건 없으시죠? 애기 있어서 불편하고 그런 건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불편을 끼친 걸까봐 늘 조심스럽습니다. 아이의 발을 꼭 잡고 있습니다. 행여 옆 사람을 발로 차거나 할까봐 미리 조심하는 겁니다. 찌찌뽀 빠빠이. 빠빠이. 다음에 또 봐요. 다행히 아직은 아이의 컨디션이 좋습니다. 찌찌뽀 왔어요. 14번 가야 돼, 병원. 14번. 1시간여 아이를 안고 다닌 아빠.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때 내려줘? 경우가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달래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합니다. 아무래도 내려야겠다 싶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자리를 양보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가도 돼. 앉으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때를 한번 쓰면 어떻게 해도 진정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오갑니다. 아이가 아빠를 때린다. 그것을 주변 분들이 분명히 보셨단 말이에요. 왜 저 아빠는 아이가 때리고 있는데 저렇게 맞고만 있고 말로만 할까? 훈육 안 하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아찔해요. 아이도 욕먹고 저도 욕먹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북촌에 도착했습니다. 경호가 배고플 시간입니다.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봅니다. 그때 빵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빠 빵 먹을래? 빵. 아빠 배고파. 빵. 그런데 아니 먹고 포장만 가네. 당황스럽습니다. 물 줘? 아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 노키즈 카페랍니다. 들어는 봤지만 직접 와본 것은 처음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주변에 불편을 주지 않으려 내내 애써온 지수 씨입니다. 노키즈존은 일부 개념 없는 맘충들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에야 노키즈존이 자신을 포함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모님들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노키즈존을 모른 척하며 아이를 키우려 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본 느낌입니다. 저희 아이한테 먹이고 싶어요. 저도 물론 아빠고 제 아이니까 맛있는 거 먹여보고 싶고. 근데 노키즈존에는 저희 아이가 출입이 불가능하니까 아무리 맛있으면 뭐예요? 저희 아이가 못 먹는데. 그게 미안해서 노키즈존이 안 되게 저는 항상 어떤 식당을 가더라도 다 닦고 모든 그릇도 한 곳에다가 모아놓고 정리를 다 해놓고 나와요. 그래야 노키즈존 뭐 식당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노키즈존이 좀 덜 되라고 저로 인해서가 아니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드나 뭐나 이런 곳에 판에 이제 글들이 올라오면은 엄마가 뭐 어쨌느니 해서 거기에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들 막 쓰레기를 식탁 위에 함부로 버리고 갔네, 뭐 휴지가 이만큼 해서 휴지 한 통을 다 썼네, 막 그런 얘기. 아 그럼 휴지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늘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댓글들을 보면서 배워간 거예요. 배워갔어요. 저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배워간 거예요.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된 거예요. 식당에서 이제 기저귀를 갈 때 누가 찍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게 되고 이거를 몰래 해야 되고 안 걸려야 돼. 그리고 어떤 기사에서 깔끔하게 치워진 식탁 그릇들을 찍어가지고 SNS에서 본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그 기사를 보고 아기를 데리고 가면 이 정도의 깔끔함을 유지를 해야 칭찬을 안 듣대 욕을 안 먹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배워서 이 두 가지는 항상 최대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학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섬찟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주변 사람들을 웬만하면 신경 잘 안 쓰는데 이미 저 자신도 신경 쓰고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네요. 네. 아이들이 바닥에 상에만 예쁘게 흘리는 게 아니고 상에 반, 바닥에 반 흘려요. 그러면 상에 있는 거 대충 닦지만 바닥에 있는 거 정말 몸을 숙여서 이렇게 들어가서 닦아야 되는데, 저도 근데 다 닦고 오거든요. 그게 그냥 하나 둘 하면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많이 흘려서. 근데 한 번은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의자에 있고 몸을 숙여서 물티슈로 닦는데 되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렇게 발 보는데 나 밥 먹으러 왔는데 밥 한 번 먹기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안 나가게 되죠.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고. 일부 맘충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모든 부모들이 노키즈 존 앞에 서 있습니다.